대학교 사학과 1학과 뇌묘제 1학과 박정우입니다. 주제가 당연히 잘하는 법이다 보니까 내용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여러분이 들리시나요? 근데 잘? 저는 여러분이 재민이었던 2010년에 대학교에 입학했고요. 그리고 2012년에 또 대학교 3학년 때 뇌묘제 활동을 했습니다. 제 대학생활의 절반은 뇌묘제로 채웠다고 볼 수 있어요. 뇌묘제 활동을 하면서 10번이 넘는 강연, 그리고 드림 스타트 강연에, 그리고 신입생 환영 강연에 등 큰 강연을 하면서 나름의 강연의 스킬, 저만의 강연의 레시피가 생겼습니다. 오늘 그것을 좀 공개하고자 하는데요. 이걸 두번요. 그래서 저녁을 뭐라 그랬지? 예. 저는 오늘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 다시 해야 되나? 경제학 레시피가 아니라 박경호의 가능한 레시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앞에서 사회자분께서 강연을 잘하신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잘하는지 못하는지 여러분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9년 전에 했던 강연을 좀 줄여서 준비했는데 들어주실 준비 되셨을까요? 네, 여기서 안 들어주시고 집에 가야 돼요. 그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강연 속의 강연을 시작할게요. 앞에 계신 분한테 뜬금없는 질문 드릴게요. 혹시 운명을 믿으시나요? 안 믿는다고? 믿는다고 해서 네, 저는 도움 안 주네요. 네. 저는 운명을 믿는 편인데요. 운명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운명적인 친구도 있고요. 또 예전 운명도 있고요. 제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할 운명은 운명적인 친구나 타자가 아니고요. 저의 어린 시절 첫 번째 운명 바로 역사입니다. 저는 어릴 때 김여성 효자가 저희 문 앞에 있는 건데요. 이런 걸 보면서 김여성이라는 인물을 존경했고 수많은 위인전을 보면서 가슴 설레어하고 역사를 좋아했습니다. 그런 초딩 박경호 모에게 좀 궁금증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이게 뭔지 아시는 분 있을까요? 대학교가 이렇게 됐나요? 이거는 저기 연령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초등학생 때 주 5일제였죠? 그래서 나이가 있으시구나. 20세기에는 주 6일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토요일에는 주로 탐방 활동을 하는데 저희 동네 앞에 있는 연령을 갑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여성은 24살의 나이에 남편이 죽자 따라 죽은 훌륭한 여성이다. 근데 그때 이미 역닥터였던 11살 경우가 선생님도 반박을 하죠. 24살에 죽었으면 부모님보다 먼저 죽었을 텐데? 불효 아닌가요? 선생님이 대답을 잘 안 해주셨어요. 선생님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찾아보려고 해도 시골 학교다 보니까 책도 없고요. 또 20세기다 보니까 인터넷이 잘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궁금증을 잊어둔 채로 살다가요. 대학교 졸업을 할 때 이렇게 졸업 논문을 제가 연결해서 연구를 썼습니다. 네, 다 뺏기는 거 못하셨어요. 네, 근데 졸업 논문을 쓰면서 제가 알게 된 점은 조선 초기보다 조선 후기의 연료들이 많이 생겨났고 이때 연료에 대한 부작용이 생겼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연료가 많아지고 부작용이 생긴 점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그 많은 연료는 누가 만들었나? 오늘 이제 범위 찾아서 같이 가시죠. 예. 일단 연료 설명하기 전에 범위는 저는 아니고요. 연료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연료라는 건 목숨으로 정조를 지키고 희결한 부녀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자면 남편이 죽었을 때 재혼하지 않고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연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여자분들 연료만 있어요? 남자는? 그래서 안 드세요? 그만 좀 할게요. 그건 초만 해도 돼요. 의구라고 해서 남자들도 정전을 지키면 의구라고 칭해줬습니다. 근데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 개념이 사라졌고요. 근데 여기서 이 연료라는 게 타짜 김혜수처럼 나 이대 나온 여자에서 연료인 게 아니고요. 연료는 지금으로 치면 국가 유공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 인정해준 사람이 연료가 되는 겁니다. 조선 초에 연료를 인정해준 기준이 크게 3가지가 있거든요. 그 3가지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유교적 장례 절차를 지닌 여성을 연료로 인정해줬어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유교적 장례 절차를 안 했다는 거겠죠? 그럼 뭐로 했을까요? 크리스찬은 아니겠죠? 네, 불교식으로 했어요. 고려가 불교 국가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형은 재혼을 하지 않는 여성입니다. 제일 이해 가능한 부분이죠. 계가를 보냈으나 수저라. 밑에도 계가를 시키려 했으나 수저라. 그러니까 재혼을 권했는데 수저했다는 거예요. 조선 초만 해도 그러니까 재혼을 하는 여성들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조금 잔인해요. 단지 등의 행위를 한 여성. 단지가 뭘까요? 예, 이제 똑똑해 주셨군요. 예. 이제 남편이 병에 걸렸을 때 손가락을 잘라서 약을 먹인 거예요. 또 이게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그 병을 파고도 똥맛을 본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게 사실인 부분도 있지만 하나의 스토리텔링이에요. 그 조선시대에는 연려 말고도 효자도 국가에서 인정을 하는데 이 효자 이야기에 보면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하고자 손가락을 잘라서 약을 만들었다. 아니면은 엄마 똥맛을 봤다. 이런 게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건 서사 구조.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거는 병간호를 지키기 열심히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아프다고 서로 자르시면 안 돼요. 건대병원 계시고요. 똥맛 보지 마세요. 똥 떠오릅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조선 초기 연료 유형 이렇게 세 가지. 재혼을 하지 않으면서 유교적 장례 절차를 한 여성, 그리고 이렇게 단지 등의 행위를 통해서 남편의 병간호를 열심히 한 여성들이 연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유형이 어느 시점을 계기로 변하게 돼요. 그때 언제냐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마스크 쓰신 분? 네, 저요?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예. 임진왜란 이후로 연료의 유형이 좀 변하게 돼요. 그 서사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는 남편이 있는데 어떻게 외동을 따르냐? 내 지갑이 여기 있으니 내 차가 너를 쫓겠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때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포로 또 성폭행 피해 여성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그 일본군에게 맞서 싸우거나 그러다가 살해당하거나 자살한 여성들이 연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때부터 연료는 죽음으로 연료가 된 거죠. 임진왜란 이후에 또 호란이 있잖아요. 병정호란, 정유호란. 그때도 마찬가지로 죽어서 연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임진왜란은 이 두 쪽에서 죽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황해도 하나도 죽으면서 연료들이 많이 탄생을 합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연료가 되는 기준이 아까처럼 그 재혼을 하지 않는 걸로 되지 않고요. 죽어서만 이제 연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조선 후기로 갈수록 연료가 되는 기준이 엄격해져요. 다시 말하자면 죽음 때문에 죽어야지만 연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현종실록과 숙종실록에 나와 있는 연료 기록을 보면 대부분 남편이 죽었을 때 따라서 자살하는 경우에만 연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뭐 여기 계신 레뮤지안 분들이 자살하는 자체가 좀 슬프긴 하지만 사실 선택한 거니까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연료가 죽는 것들이 제가 생각에는 사회적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 세 가지, 부작용 세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스펙터가요, 연료가. 아까도 말했듯이 연료가 저만 없나요? 이 연료를 국가 중에 국가유물자처럼 인정되는 거다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연료가 생겨난 가문은 이게 스펙이 돼서 아들이나 다른 자식, 다른 남자들이 이제 번식이 올라갈 때 이게 스펙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올라간 양반 계층에서 연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이제 버렬이 잘 나가는 양반을 말하거든요. 그럼 버렬이나 왕실에서는 연료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못 나가는 집안에서 잘 나가려고 자기 며느리 또는 자기 딸, 아니 자기 엄마에게 은은하게 죽으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며느리가 죽을 때까지 톡방 같은 데다가 잠깐만 두려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럼 눈치가 보여서 죽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사례는 지역마다 차이를 보여요. 어느 지역을 비하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예전에도 요즘과 비슷하게 영남 쪽이 총 보수적이었어요. 그래서 영남 쪽에서 유교에 대한 가치를 열심히 따랐는데 그래서 영남권에서 여성들이 연료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을 때 호남 쪽이나 충청도 여성들은 죽지 않아도 되는데 영남 쪽 여성들은 지역적인 분위기 때문에 눈치 보여서 죽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실제로 영남 쪽 학자들이 그 연료전 창작에다가 열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죄송한데 휴지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들어가시군요. 예. 세 번째 사례는 좀 특수한 사례인데 손도 주세요. 네, 맞죠.
죄송합니다. 네. 세 번째 사례는 좀 특수한 사례인데 조선시대 때는 신문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천민 여성들이 안타깝게도 양반 남성들한테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때 이제 군에 오기 위해서 자살하시는 여성들이 생기는데 엉뚱하게 가해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연료로 만들어주는 죽은 군인 연망을 남깁니다. 이렇게 세 가지 부작용으로 조선 후기 연료들이 많이 발생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연료들이 죽어나는 게 단순히 자살이 아니라 이렇게 사회적 타살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도대체 그 많은 연료는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나요? 사회가 네, 그렇죠. 네, 그 많은 연료들은 스펙을 쌓고 싶어하는 허접한 양반들 또는 그리고 여성들을 쉽게 통제하려는 왕실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연료 공부를 하면서 제가 스스로 느꼈던 점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제 후배에 사학과 학생도 왔는데 사학과에 간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찾아내는 순간을 주로 기억을 하려고 하는데 연료처럼 비극적인 역사도 우리의 소중한 역사다. 이런 비극적인 역사 순간도 잊지 마셔야 한다. 뭐 사실 지금 연료 잊지 않는다고 해서 연료가 살아 돌아오진 않지만 기억하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논문들을 9년 전에 참고했었고요. 지금까지 연료 강연들으로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강연 속의 강연이 끝났습니다. 이제 레시피를 소개해드릴까요? 그럼 안 바쁘죠? 네, 7가지 레시피를 이제 공개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근데 약간 대용량의 강연과 좀 겹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네, 저는 근데 대기 강연을 하는 사람을 위주로 생각해서 강연을 짰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개인의 경험보다 객관적 지식을 통해서 하자. 왜냐면 이제 나의 경험, 나의 여행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주관적인 얘기해야 되고 느낌을 얘기할 때가 많더라고요. 여예를 들면 여행 강연할 때 어떤 친구는 파리가 너무 좋아요. 로마 너무 좋아요. 나도 알아요 좋은 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객관적인 지식이 담긴 강연을 해라. 그리고 객관적인 지식이 담긴 강연을 해야지 준비하기 편해요. 논문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래서 처음 강연할 때 주제 모르겠으면 전공이든지 아니면 평소에 관심 있는 학문이든지 좀 꼼수 쓰면 과제 있는 것 같다 원래 하세요. 여러분 과제가 뭔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네,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에서 두 번째구나. 네, 제목은 오마주해라. 네, 오마주 혹시 아시는 분들 다 있지 않을까요? 오마주가 이제 퍼플 볼까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저는 이제 강연 제목도 처음에 그냥 어렵잖아요. 그래서 되게 처음에 제목 지을 때 연료의 형성, 연료의 한계 이렇게 어렵게 지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수업 발표잖아요. 그럼 조금 무섭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좀 제목을 오마주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인간마비에 대한 강연을 했었는데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 가사를 따라서 언제나는 너무 이런 제목으로 한 적도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한번 다이어트를 빡세게 한 적이 있어서 다이어트에 강연을 했을 때는 박병호의 랩밍 이렇게 강연한 적이 있었고요. 또 제가 사학가다 보니까 답사학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 답사기를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유홍주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뺨치는 박병호의 나도 문화유산 답사기 이런 제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좀 헷갈릴 때는 그냥 좀 당시 유행하던 드라마, 영화 제목을 따라서 해라. 예, 이겁니다. 이제 주제도 정했고 제목도 정했고 지금 뭘 해야 될까요? 서론을 만들어야 되겠죠. 서론은 어떻게 만들까? 아까 다양한 얘기도 좀 나왔지만 제 얘기만 하자면 이 강연을 하는지 일단 발표해야 돼요. 많은 분들이 강연을 할 때 저는 오늘 연료를 설명했습니다. 연료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업 발표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연료에 왜 관심이 많은지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평양냉면에 대해서 강연을 해요. 그러면 저는 어릴 때 외할아버지가 일주일에 한 번씩 평양냉면을 먹었어요. 질려가지고 외할아버지한테 물어봤죠. 왜 매주 우리 평양냉면을 먹습니까? 평양냉면에 대한 역사와 가치가 있다. 그걸 설명해 줄 때 하시더라고요. 그걸 듣고 보니까 평양냉면의 가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평양냉면의 가치와 역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하면서 강연을 시작하는 거죠. 네. 그냥 평양냉면 설명할게요. 평양냉면 역사, 평양냉면 같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왜 내가 이걸 하는지를 설명해야 돼요. 저희 외할아버지 평양 사람은 아닙니다. 경기도 양평 사람이세요? 네. 네네네.
그리고 세 번째, 시선 처리 아까 얘기했었는데요. 제가 좀 빠져있어가지고 자꾸 나와서 미안합니다. 시선 처리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이 많으세요. 카자처럼 이렇게 한 명만 째고 가도 되는데, 그러면 한 명이 좀 집에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요즘 또 힘든데,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왼쪽,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청중들이. 왼쪽, 가운데, 오른쪽에서 한 명씩 정해요. 한 명씩만 정해서 좀 잘 듣는 애를 정해요. 집중하고 있는 친구. 딱 봐도 핸드폰 보고 딴 사람이 있어요. 그 아이들 보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잘못했나? 저 새끼 뭐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서 잘 듣는 한 명 보고 가운데서 너 잘 듣는다 너 보고 여기서 너도 잘 듣고 너도 잘 듣는데 나눠서 보는 거죠. 이왕이면 집중하고 있는 친구를 보세요. 그래야지 긴장이 덜 돼요. 좀 딴짓하거나 마스크 쓰고 째려 보이는 친구들 보지 마십시오. 네 번째 이겁니다. 네 번째는 좋은 강연에서 소통을 하자는 건데요. 소통을 어떻게 할까요? 강연 중간에 즉 답을 말하면 내가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뭐 강연 중간에 막 카톡 할 수도 없고 텔레파시 할 수도 없잖아요. 무언가를 날려야 돼요. 축방을 날릴 수 없죠. 그리고 물음표 질문을 날려야 됩니다. 제 강연 아까 강연 속 강연 보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운명을 믿냐, 뭐 어쩌냐, 여자 레미장은 어떻게 생각하냐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중간중간에 질문을 하세요. 이게 소통도 되지만 플러스로 청중들이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멍 때리고 있다가 갑자기 질문 들어오면 헛소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청중일 때 질문하는 여자자가 조금 무서워서라도 더 잘 듣게 되더라고요. 소통을 위해서 플러스로 청중들에게 약간의 긴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이거는 이제 비법이라기보다는 주의할 점인데요. 이런 사례 가끔 있어서 설명드리는데 정확한 출처를 밝히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잘 모르는 지식인데 이과 쪽 강연이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너무 쑥쑥 들어오고 너무 재밌었는데 강연이 끝나고 디프에 갔는데 해당 전공하신 석사 형이 잘못된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론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명이 난 건데 그 친구가 몰라서 그걸 한 거죠. 근데 물어봤더니 블로그 보고 하더라고요. 뭐 좋은 블로그도 있어요. 파워블로그 화이팅 하지만 그런 분들이 좀 그런 거 잘못 봤다가 정말 개망신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영상이 올라가잖아요. 평생 개망신당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책 그리고 논문을 통해서 연구를 하시고 주의를 정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처럼 출처를 밝히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거 확인해 볼 거 아니잖아요. 좀 더 있어 보이고 좋아요. 그러니까 뭐 참고했던 논문이나 책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로 넘어갈게요. 여섯 번째는 제가 수미상가를 썼는데 다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강연의 처음에 그 주제의식이라는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 많은 열려는 누가 만드는가? 이에 대한 답을 꼭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많은 레미지한 분들이 그냥 이제 어떤 이론을 소개하다가 흐지부지하게 이거 A는 B다 이런 답을 안 주고 그냥 A는 B일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고 D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생각만 걸 하시고 이렇게 끝난 경우가 많아요. 근데 강연의 주인공은 나니까 조금 부끄럽고 혹시 반박하려고 쫄리더라도 이왕이면 나만의 답을 내려주는 강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아까 이거는 강연을 줄이다 보니까 PPT를 지원하긴 했는데 나는 저만의 답을 정했거든요. 이 답을 보고 연료에 대해서 더 잘하시는 분들은 반박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내가 어떤 결론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제 큰 거 옵니다. 여기 이제 앞에 거 다 까먹으셔도 돼요. 이거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것도 앞에 거 다 까먹지 말까? 마지막 일곱 번째 지금 안경 치고 그런가요? 좋았어요. 이거는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큰 건 바로 저거 좋았어요. 연습입니다. 기운 빠진 거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 속마음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뻔한 말씀 이렇게 생각하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뻔한 말인데 사실이고 이게 진리예요. 그런데 그냥 연습 많이 해라 이렇게 하면 책임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는 어떻게 연습을 했나는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외웠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강연을 할 때 PPT를 쭉 만들잖아요. 1번부터 30번까지. 그럼 일단 좀 허접하게 완성이 됐어도 일단 쭉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6번, 7번 슬라이드 사이가 어색해 이런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이제 한 슬라이드 열심히 한다고 하나 하고 또 하나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면 합쳐보면
오합지졸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덜 완성됐더라도 1번, 그러니까 당연히 20분이면 20분은 다 쭉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지 내가 이 부분이 어색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연습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내서 연습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기 레미장 중에 어떤 분들은 이제 머릿속으로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머릿속으로 외우는 거죠. 근데 말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이고 다시 NG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강연이라는 건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머리로 하는 것도 입으로도 하는 거니까 꼭 소리를 내서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대본에 대한 건데 제가 이번에는 리허설을 안 했기 때문에 성규 매니저한테 대본을 한 글자 아주 꼼꼼하게 써서 보냈어요. 근데 사실 평소에 이렇게 안 쓰거든요. 평소에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무슨 제 대본을 보고 대충 준비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영화 대본처럼 길게 쓰잖아요. 그럼 이게 초보 레미지형들은 한 문장? 한 단어가 까먹으면 뒤에 다 까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엄마 찾는 거예요. 그때는 안 돼요.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준비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유관순 여기 써있잖아요. 유관순에 대해서 키워드만 생각하면 유관순이 고향이 천안이다 이게 기억이 안 나더라도 유관순은 독립운동가이고 이화학당 출신이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돼요. 근데 대본을 다 배우고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유관순이 이화학당 출신이고 충남 천안이나 상해나 이러다가 말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본은 일단은 길게 썼다가 다음에는 키워드만 남겨두시고 키워드만 연습을 하세요. 그래야지 좀 문장이 조금씩 바뀌더라도 어색하지 않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7가지 비법을 설명을 했는데요. 아까 다영 레미지장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준비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러진 않았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름 성심성의껏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강연을 보고도 아마 강연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거나 강연에 두려우신 분들은 막막하고 막 죽고 싶고 막 데뷔 강연 하려면 레미지 은퇴하고 싶고 이런 분도 계실 텐데 정말 모르겠으면 강연을 일단 만든 다음에 선배 좋은 게 뭡니까? 연락을 때리세요. 딱 넣어도 있고요. DM도 있습니다. 새벽 2시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강연을 만들었는데 PPT는 직접 보세요. 저는 PPT 잘 못하거든요.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강연 대본이나 연습할 때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선배로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데뷔감이 상당히 두렵고 시작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런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시작이 끝의 절반이다. 한 번만 하면요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강연 기회가 있으면 일단 빨리빨리 해서 먼저 해보세요. 그래야지 강연 실력도 되니까요.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동기 레미지한테 미루지 마시고 직접 먼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내가 어떻게 강연을 했는지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 비법이 다 나오진 않았어요. 나중에 혹시 제 비법이 또 생각나면요 성규 씨한테 카톡을 보낼 테니까요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제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여러분이 강연자 제가 청주로 와서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연사자님 리허설을 못 들었어가지고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 굉장히 연사자님만의 유머 감각과 꿀팁이 녹아있는 강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강연을 잘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큰 틀이 있는 강연 안에 본인만의 강연을 녹여내신 방법도 굉장히 새로웠고 그래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사전 질문 연사자님과 함께 잠깐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제가 지금 딱 봤을 때 전혀 긴장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실 것 같긴 한데 혹시 안 하시나요?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서 긴장. 그러면 예전에 풋풋했을 시절에는 긴장이 될 때 혹시 본인만의 긴장을 푸는 방법이 있으셨을까요? 좀 긴장을 푸는 방법. 의외로 3시간 보거든요. 긴장을 아무리 해도 연습을 많이 하면요. 예를 들면 저도 옛날에 긴장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도전해보시는 편이신지 아니면 본인이 잘하시는 주제를 위주로 선택하시는 편이신가요? 답을 드리자면 더 후자에 가깝고 저 같은 경우는 한 13번 정도 강연했는데 그중에서 딱 2번 정도만 제 개인적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아직 저도 어리진 않지만 아무튼 30대거든요 아직. 근데 아무튼 제가 제 얘기를 하기에는 좀 부끄럽고 제가 뭐 잘난 놈도 아닌데 제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랬어요. 그래서 객관적 지식을 전달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전달했고요. 지금 뭐죠? 새로운 주제에 도전하시는 새로운 주제는 사실 잘 도전하진 않았고 제 자신 있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까지 했던 주제는 세 가지였는데 크게 영화, 역사, 그리고 스포츠 세 가지를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어렵고 무슨 주제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새로운 주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평소에 관심 많은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박경호의 강연학 레시피 주제로 강연해주신 박경호 연사장님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연사장님 무대에 남아주시고 네.